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을 겨냥한 폭로전에 가세할지 주목되는데요. 한편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김만배 씨 오늘 0시에 석방됐습니다. 그 이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출소하자마자 관련된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냈던 것처럼 김만배 씨의 입을 향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이전에 밝힌 바에 따르면 언론 인터뷰는 응하지 않겠다,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같은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그렇겠죠. 이제 김만배의 입이 이제 폭탄이 될지 아닐지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만 밝히겠다 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모두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 남욱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뭐 김만배의 전언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됩니다만은 남욱의 발언뿐만 아니라 유동규의 발언과도 거의 다 대부분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스스로 남욱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만배의 발언이 전혀 뭐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본인의 형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김만배 씨가 사실대로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민적 관심사이고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관계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적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도 본인이 좀 나서서 제대로 된 진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 뭐 재판 과정에서든 뭐 언론을 통해서든 제대로 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끔 자신의 자세를 좀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이 이재명 시장실 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이전에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에 자신의 몫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여기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앞서서 정 대변인께서는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생각이신지요? 지금 이 대장동 관련자들을 보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거나 변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도 1년 전과 지금의 입장이 180도로 좀 바뀌고 있고 남욱 씨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을 못했고 지금은 떨어졌으니까 안 무서우니까 말을 한다라는 태도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둘의 공통점은 내가 죄 지은 것만큼만 살겠다, 벌 받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의 잘못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제 흘리는 이런 모습을 취한다고 보면 정영학 그 녹취록 애초에 당사자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이 바뀌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사에 협조한다라는 이유로 해서 불구속 수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는 본인이 입장을 만약에 남욱과 유동규처럼 바꾼다라고 하면 그분은 두 가지가 손해예요. 하나는 뇌물을 그렇게 준 거잖아요. 약속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죄가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법적으로 그 지분이 49%가 김만배 씨 건데 이 가운데 절반이 이제 유동규 씨 거였다가 이것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 3명 거였다가 이제 남욱 발언에 의해서 이재명 시장 측의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그 지분을 주면 남은 금액이 약 428억? 그러면 이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불법적 수익이기 때문에 다 환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이거 공여를 약속했다 하고 어떤 이면 계약서가 있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손해예요. 법적으로도 손해, 경제적으로 손해.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김만배 씨는 이것이
그 유동규 씨를 달래기 위해서 이 가운데 내 지분 가운데서 절반은 당신한테 줄게라고 거짓 약속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나 실제로 아니다. 이것은 내 거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볼 때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도 그 우리 대변인 말씀처럼 객관적인 사실들을 다 말해줘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좀 이렇게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의 수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만을 향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금품을 수수했던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공정하게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고,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수사팀 싹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오로지 이재명 그 대표만을 향한 수사로 현재 다 매진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 신빙성,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좀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오해 받지 않게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비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비리, 뭐 드러나는 비리에 대해서 덮으라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청산 그렇게 참 정말 지독하게 할 정도로 하실 때 그랬습니다. 드러나는 비리를 어떻게 듣겠냐. 계속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환으로 보면 지금 드러나는 개인적 비리들을 다 덮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억 클럽 수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덮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50억 클럽 가운데 특히 저는 주목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해주면서 이재명 대표의 생명이 살아난 것이죠. 거의 죽었다 살아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권순일 대법관과의 관계. 그 어떻게 해서 50억 원이 들어갔겠는지 그런 부분도 김만배 씨가 그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그 권순일 대법관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50억 클럽 그런 부분에서 수사는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수사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 지금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이제 거의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뭐 대장동 사업자 공모 이전에 벌써 이미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천문학적인 이득을 몰아줄 수 있게끔 말하자면은 성남시는 1,228억밖에 확정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대장동 일당들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미 그렇게 구체화됐고 그런 결제 라인의 최고 결제권자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서 발생한 이익금 가운데서 상당수가 이재명 측,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측의 지분이다. 428억을 말하는 것이겠죠. 900억 가운데서 나중에 700억 줄었다가 모든 비용 제외하고 428억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김만배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다 둘 테니까 필요할 때면 가져가라. 해서 그 당시에 정진상 씨가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수지로 생각하겠다. 말하자면은 돈의 저수지인 거죠. 돈의 저수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나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어느 정도 보면은 그 대선 경선 때라든가 지방선거 때라든가 이런 데 이제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림이 검찰이 물론 검찰이 그렇게 이제 구도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이재명 대표가 이 범죄의 동기이자 배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은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분들의 한 행위 모든 행위들이 이재명 대표가 한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은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러 말씀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그 대장동 사건 왜 일어났느냐? 새누리당 쪽 당시에 현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쪽에서 민간 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것을 그러면 공익 환수 전혀 안 되고 민간인 수익이 훨씬 더 커졌겠죠. 그렇게 됐으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왜?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섞어서 하다 보니 민간의 반발과 그리고 또 왜 100% 환수 못했느냐라고 엉뚱하게 불똥에 튀어서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민간과 함께하는 공공개발 방식 못할 거예요. 이 대장동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민간은 배불러지고 공공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결국 그 공공의 수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나는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주었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다 못 갖고 왔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개인 업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갔느냐라고 하면 그 대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부산에 있는 어떤 뭐 LCT라든지 이런 거 100%다 민간들이 갖고 갔어요. 왜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이재명이 만약에 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법적 제도적으로 민간의 수익을 앞으로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는 공공으로 환수하는 이런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로지 정치적 상대방을 공격하는 식으로 현재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것을 못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법적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오로지 이재명 잡겠다라는 우리는 변함없이 반드시 이재명 잡겠습니다라는 검찰의 각오처럼 들리고 있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객관적으로 바르게 하고 국민들에게 의혹도 풀어줘야죠. 하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붙인 집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한 그 거론되는 여러 사람 이런 분들 박영수 특검의 그 가족과 관련된 이익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가 다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 작게 보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지방 토 세력이랄까요, 토착 비리 이런 부분인데 그런 지방 권력하고 이제 그 업자들 간의 유착 관계에 의해서 주로 이제 이권이 개입되는 그런 사업. 지방에서 뭐 그런 사업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지방은 조금 규모가 작다 하지만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워낙 규모가 큰 사건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토착 비리를 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지사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지방 권력이지만은 굉장히 거대한 권력입니다. 이 권력과 지방 토 세력과의 이런 업자들과의 유착 관계에 의해서 빚어진 비리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리를 갖다가 규명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드러난 사건들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대로 하자고요. 예, 그렇죠. 네. 측근들에 대한 공정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그렇죠. 공정하게 해야죠. 예? 당연히 그 50억 말씀하신 50억 클럽 해야 되는 것이고요.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다 지금 이제 본인의 방탄으로 뭐 내세우고 하시는데 지금 자신의 측근들에 구속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좀 국민들한테 좀 융한 표명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오늘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첼리스트, 그 청담동 술집 의혹 사건 말이죠. 거짓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의혹이 드러났을 때 김의겸 의원은 추가적인 구체적인 장소도 확정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고 본인이 그 국정을 다루는 국정감사장에서 그 녹취록을 음성 파일을 공개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고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그거를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또 자막까지 처리하면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서 거대 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전혀
아니, 소설 같은 허황된 얘기를 공당에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아니 대변인님, 우리 자유주제로 해서 마음대로 얘기하게 할까요? 더군다나 한마디만 더 있죠. 자꾸 이게 다른 분야로 튀어서 이 부분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김여겸 의원은 그 이유대사 그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했던 분 아닙니까? 이런 의원에게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을 분명하게 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좀 일단 생각해봤으면 뭐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번 수사는 이재명 대표도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고 복귀영 대변인께서는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 도입부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정진상 실장의 또 구속 적부심 심사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정진상 실장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그 심사 결과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좀 결과 전망을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전망하기 어렵겠죠. 다만 그 판단하는 판사가 바뀐다라는 것 이외에는 별로 이제 정황이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법적 절차를 다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동규는 남욱과 진술이 맞는다라고 하는데 남욱은 정진상, 김용을 몰라요. 뭐 한 번인가 어디 행사장에서 우연히 봤다라는 것 이외에는 남욱은 정진상, 김용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모든 통로가 다 유동규였던 것이고 유동규가 일종의 이재명 당시 시장의 정치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짓말을 시켜서 돈을 본인이 착복했는지 본인이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밝혀지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를 못 만나요. 높은 분이라. 오로지 김용과 정진상만 만나요. 그러면 김용, 정진상이 유동규의 진술이 다 맞고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고 썼습니다라는 진술이 나와줘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너무 아까 전문 증언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단계가 많아요. 아까 김한배 씨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뭐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하나 갖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책임자였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하고 보고받고 결재하고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당연히 할 일인데 이것을 결재했다라고 해서 배임의 혐의가 이게 씌워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아산시장을 8년을 했었는데요. 아산시의 개발 사업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사업자가 수천억의 개발 이익을 뭐 한 1,000억 정도 냈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 사업자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막지 못한 책임을 아산시장인 제가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어요. 민간 사업자들은 마음대로 다 해도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활동을 더 장려하고 행정적 규제가 있으면 풀어주고 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인데 그 민간으로 갈 영역의 일부를 공공으로 환수한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결재했다라고 해서 결재권자가 배임 혐의가 된다. 현재 검찰이 적용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혐의를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씌운다면 이거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야당 대표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고 만약에 그런 혐의를 씌운다라고 하면 전국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모든 그 당사자들의 그런 잣대를 씌우면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 포함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통치 행위의 일환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 권력 앞서서 제가 지방 권력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방 권력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고 이제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제 좀 진전된 행정을 하자 그러면은 지방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견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인을 한 최종 결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것 같으면은 물론 당연히 책임이 없죠.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그게 이권이 개입됐다든가 하는 비리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그 결재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관행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지금 이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론 정진상을 통해서 김용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 도지사한테 넘어갔겠죠. 그렇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에서 다 어떤 이 밑에 있는 최측근들이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뇌물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 같으면은 그런 경우와 개인적으로 받았다 하면 그 선에서 끝나겠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다 보고가 되고 그런 사업 계획이 짜여졌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러니까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런 뇌물을 받았다. 김용 정진상이 받았다. 이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고 그걸 어떤 정도로 썼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단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고했다라고 물론 단정하고 하는 것이라 저는 만약 그런 거 없이 그 사업에 대한 결재권자로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배임 혐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부당하다. 그거는 국민적 저항을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물론 그 정진상이 받은 돈이라 김용이 받은 돈이 다 뭐 선거 자금으로 갔다든가 뭐 이재명 대표 개인한테도 갔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자금의 흐름을 갖다가 지금 검찰이 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나온 게 이재명 대표 집에서 현금이 나왔다는 진술이 나왔던 것도 역시 그와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로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서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지 사실은 어느 단계에서 검찰이 지금 그런 추적이 이루어졌는지는 저희들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 하면은 수사가 불가피한 것이죠. 또 수사 본인이 나서서 또 뜻하다고 하면은 본인이 나서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나는 정말 뜻하다. 나는 정말 검찰 수사 내 당당히 응해서 내가 내 스스로 밝히겠다. 민주당은 민생에 치중해달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 같이 가니까 민주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전체가 같이 가니까 지금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반복인데요. 민주당이 아무리 그래도 방탄 안 되고 있잖아요. 국회 본청도 역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하고 제1야당도 역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하고 하는 게 지금 검찰인데 어떻게 방탄이 됩니까? 방탄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왜 미리 사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몰고 가고 싶은 것이고 이렇게 몰아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검찰의 이런 행위 이것은 역사적으로 비판받을 것이고 결국은 검찰에 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말 못된 행위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피의사실 유포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망신 주기, 집에서 2억 7천만 원 뭐 정도 현금이 있었다. 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9년 3월 20일 날 1억 5천만 원 인출했고 내가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2019년 10월 25일 날 5천만 원 인출했고 그다음에 2020년 3월 15일 날 어머님 돌아가셔서 부유금 받은 것 해서 2억 7천만 원 집에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이것을 고스란히 통장으로 넣었다. 이것이 만약에 부정한 돈이다라고 하면 비서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장에 넣겠습니까? 출처까지도 명확한데 마치 국민들에게 집에 현금 숨겨놓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말로 이것이 못된 검찰의 수사 방식입니다.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나오겠죠. 그 현장에 뭐 그 어떤 용도가 분명히 소명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 뭐. 그렇지만 검찰로 봤을 때는 그런 현금의 흐름을 돈의 흐름을 당연히 추적해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그 직접 본인이 밝혀주시면은 훨씬 더 그 좀 투명하게 좀 규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적으로 뭐 혐의를 갖다가 확정지어서 제가 뭐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이 좀 나서서 좀
규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 오늘 정진상 실장의 구속 적부 심사 그 결과 그리고 또 김만배 씨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부분 이전에 계속 여야 공방이 벌어졌던 부분인데 결국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국정조사 합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중용을 찾았습니다. 근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는데 그 이후 손꼽의자는 뭘까요? 저도 어제 국정조사 합의하면서 그 조사 대상을 쭉 나열이 됐던데 그거 쭉 읽으면서 대검찰청이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을까 하는 거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대검찰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의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약과 관련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민주당에서 말하는 거는 마약 수사를 하느라 군중들을 경비에 소홀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검찰청을 끌어넣은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거기에 그로 인해 가지고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검찰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 검수완박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은 지금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지난 올해 들어와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경비를 이쪽에 강화해 달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비는 모든 사안이 경찰이 지금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대검찰청을 넣은 것은 저는 상당히 정쟁의 소지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마약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 조사 대상에 뭐 여러 인물들 그리고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왜 대검찰청에 포함되어 있냐 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합의를 했어요. 어제 합의문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네. 여야 원내대표까지 다 나서서 합의했어요. 그 여러 개 기관, 국가안보실, 대통령 국정상황실 포함해서 총리실, 행안부, 그다음에 대검찰청, 경찰청 합의를 다 했어요. 이런 기관까지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그래놓고 이게 아마 한동훈 장관이 반발했을까? 혹은 저 용산에서 기분 나쁘다고 그 당에다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저 법무부에 관련된 또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대검찰청만이라도 빼줘야 되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여요. 합의해놓고 어렵게 합의해놓고 그것도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국민 선동한다고 막 욕하셨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서명운동 해가면서 국민들에게 반드시 진상조사해야 됩니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어요. 그리고 유족이 처음으로 울부짖으면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내 아이 이름으로 된 제대로 된 추모비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근데 왜 국가는 유족들이 모이는 걸 막느냐? 라는 호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이 합의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어제 한 약속도 못 지키는 이런 여당의 태도 국민들이 저는 비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에서 만약에 국정조사를 정쟁으로만 몰고 간다라고 하면 그 또한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은 이건 참사를 자기네 정치적 이익으로만 활용하는구나라고 비판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 합의했던 그런 국정조사 대상 기관들은 당연히 이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이 정도는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경호처 부분만큼은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뺀 거예요. 합의했으면 합의를 지켜야지 하루 만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 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관련된 모든 부처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다 국정조사 실시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반대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왜 대검찰청 넣었다 오늘 또 번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국정조사에 나올 이제 정인들 지금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분들을 지금 정인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할 얘기는 뻔합니다. 뻔해요.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으로 일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그전에도 우리가 냈던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수사도 그 정인들이 국회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수사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 같고 국정조사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번에는 이 국정조사의 의미가 다시는 이런 재난 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꼼꼼하고 정말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국정조사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가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만큼은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우리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떤 보완점이 있으며 이런 부분들 좀 따져 나갔으면은 그래서 보완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차질을 빚는 부분이 대검찰청이 포함됐는데 이걸 빼라고 주장을 하는 측과 원래 합의를 했다라는 주장인데 복귀영 대변인께서 하루 전날에 대검찰청을 포함하기로 했는데 왜 하루 만에 바뀌었냐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제가 국민의힘 입장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 뭐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제 합의를 하고 왜 오늘 번복을 하느냐 지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왜 그렇게 했을지 그거는 뭐 다시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국회가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정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합의 이뤄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합의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다 요구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법무부는 빼고 대검찰청은 받았던 건데 여기 사인까지 다 해놓고 말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 저는 합의안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지금 만약에 이런 합의를 다 깬다라고 하면 다시 야3당이 애초에 마련한 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일방통행이다라는 비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족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7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국회 운영에서 여야가 함께 이것을 처리하는 모습 이것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합의대로 일정대로 진행이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네. 일정 뭐 거기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라도 여야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 마음으로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데 대해서 마음을 합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